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컬리지 프로파일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램에 위치한 유서 깊은 명문 사립대학인 듀크 대학교입니다. 전체 학생 수는 16,766명이고요. 이 중 학부생은 약 6,994명으로 밴더빌, 라이스, 에모리 대학들과 함께 남부의 명문으로 불리고 있지만요. 사실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비리그 대학들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1838년 감리교 신자들과 퀘이커 교도들이 만든 작은 학교에서 시작한 듀크 대학은요, 이후 담배 사업과 전력 사업으로 재벌이 된 워싱턴 듀크의 통큰 지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인 제임스 듀크 역시 이 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듀크 가문의 헌신을 기려서 1924년 학교는 이름을 듀크 대학으로 바꾸고 종합대학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제임스 듀크가 1925년 사망하면서 당시 6,700만 달러를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000억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듀크 대학교는 8,610에이커의 땅에 220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 7,200에이커는 울창한 숲으로 소위 듀크 숲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8,600여 에이커라고 하니까 사실 그 크기가 가늠이 안 되는데요. 보통 1에이커를 축구장 반 정도 크기라고 하니까 축구장 4,000개 이상의 크기인 셈이죠. 듀크 대학교의 캠퍼스는 크게 나눠서 4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는데요. 동서와 중앙에 3개의 메인 캠퍼스 그리고 메디컬 센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은 8대1로 이 지역의 어느 대학보다 좋은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는 듀크 대학에는요, 현재 학부의 인문학 과정의 트리니티 컬리지와 공대인 프렛 공대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와 함께 대학원인 법대, 신학대, 의대, 간호대, 환경지구과학대, 경영대 등 대학원 과정의 전문직 학교들이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는 2021년 US News and World Report 선정 전국 종합대학 순위 12위, 학비 대비 교육의 지도 평가는 Best Value School 전국 13위, 학부교육 프로그램 순위인 Best Undergraduate Teaching은 전국 9위를 기록했고요. 학부생들의 연구 실적을 나타내는 Undergraduate Research Creative Project 부분에서는 전국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대 프로그램도 강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최상위권으로 전국 4위, 컴퓨터 사이언스는 전국 25위를 기록했고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 컴퓨팅, 바이오 인포메틱 분야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바이오 컴퓨팅이나 바이오 인포메틱이라는 분야가 무척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생물학이나 의학에서의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려고 연구하는 분야이고요. 주로 컴퓨터 공학 계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은 처음 3년간은 기숙사에서 생활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요. 학생들의 85%가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실생들은 모두 이스트 캠퍼스의 기숙사에서 지내게 됩니다. 학부생들 중 11%는 유학생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졸업생들 중 컴퓨터 정보 과학 분야의 졸업자들의 평균 초봉은 87,500불, 그리고 수학 및 통계 분야 졸업생들의 평균 초봉은 85,700불, 엔지니어링 계통 졸업생들의 평균 초봉은 79,500불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동문으로는요, 제37대 미국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과 마이크로소프트의 CFO인 에이미 훗, 애플 CEO인 팀 쿡, 그리고 의사이며 코미디언인 켄 정 등이 있습니다. 듀크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4년,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에 있어서는 3년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권고사항은 아카데믹한 과목들에 있어서 모두 4년을 채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과목에 있어서 4년을 채우지 못한 과목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어려운 과목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어느 과목에 AP나 그런 과정이 없을 경우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제공하는 비슷한 과목을 수강하던지 해서 그 정도의 레벨을 맞추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프렛 공대 지원 학생들은 칼큘러스와 피직스 과목은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수강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P 성적은 크레딧이나 플레이스먼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IB 성적 역시도 플레이스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입학 인터뷰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은 테스트 옵셔널로 반드시 SAT나 ACT 성적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SAT나 AT 성적은 입학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내실 경우에는 1월 3일까지는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합격자 정보를 살펴보면요. 2019년 가을 합격자들의 기준으로 41,651명이 지원해서 이 중 7.8%가 합격을 했는데요. Early Decision으로 합격한 합격률은 18.4%였습니다. 다른 명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듀크 대학 역시 올해의 경우에 약 25%가 증가한 49,555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2019년에 비해서는 약 8,000명이, 작년에 비해서는 10,000명이 더 지원한 셈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쟁률도 더 높아졌는데요. 올해 듀크의 합격률은 5.7%에 달했습니다. 올해 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진 데는 아무래도 테스트 옵셔널의 영향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테스트 점수가 만족치 못해서 지원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GPA가 좋을 경우 지원을 해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듀크 합격자들의 평균 GPA는 학교 측이 밝히지를 않아서 알 수가 없었지만 3.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SAT는 1500에서 1560 사이, ACT는 33에서 35 사이였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의 95% 이상이 고등학교 때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캐스터그램에 보시면 파란색 점과 녹색 점이 합격한 학생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듀크는 GPA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합격한 학생들이 평균 A 이상의 성적과 최소 SAT 1480, ACT 33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듀크 유니버시티 학비는 61,594불이었고요. 기숙사 비용을 합치면 총 81,488불 예상이 됩니다. 학비 보조 신청을 위한 신청 서류는 2월 1일까지는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학비 지원 결과를 보면요. 전체 신입생 중에 64%가 신청을 했는데 이 중 니드베이스의 학비 지원은 전체 신입생의 46%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청자 중 요청 금액을 모두 받은 학생은 100%였고요. 니드베이스드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의 평균은 54,990불이었고 실제로 수령된 니드베이스의 파이낸셜 에이드 금액의 평균은 53,400불이었습니다. 듀크는 원래 장학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편이었는데요. 근래 들어서 파이낸셜 에이드 제도를 많이 바꾼 결과 지원자들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듀크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학생들에게는 니드 블라인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니드 어웨어지만 학비 보조가 필요한 경우 학교 자체 재정을 이용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대학 측에서 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재정 지원은 니드 베이스 재정 지원 또는 non 니드 베이스 장학금이고 총 211명이 받았는데 평균 지급액은 68,044불이었습니다. 신청 우선 제출 일자는 2월 1일로 CSS 프로파일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전국 랭킹 12위로 약간 밀려있지만 전통적으로 탑 10을 줄곧 지켜왔던 듀크는 들어가기 가장 힘든 대학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는데요. 그럼 과연 이런 듀크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우선 학업 성적 등 아카데믹한 요소들의 경우에는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 GPA, Standardized Test Score, Essay, Recommendation 등 대부분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데요. 듀크 대학의 지원 안내서를 보면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 없이 AP나 IB 과목들은 가능한 한 많이 듣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자들의 고교 4년 동안 최고 상위 과정의 코스들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이수했는가를 알 수 있는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상위 과정을 많이 이수하고 AP나 IB 등의 과목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언어나 Accelerate 과목들 또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제공하는 대학 코스들을 듣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에세이에 있어서도 Common Application이나 Collision Application을 요구하는 한 페이지 분량의 Personal Statement 이외에 별도로 2개의 짧은 에세이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듀크 대학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대학에서는 이러한 Supplemental Essay가 매우 중요합니다. 듀크 대학의 경우에는 하나는 의무이고 하나는 선택사항이지만 두 가지 다 철저히 분석을 해서 자신의 관심과 특기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스코어의 경우에 테스트 옵셔널 정책으로 SAT 성적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하실 경우에 듀크 대학은 슈퍼스코어 펄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수를 테스트 날짜별 뿐만 아니라 섹션별로도 나눠서 좋은 점수를 채택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여러 번 시험을 보셔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듀크의 신입생 선발 규정을 보면요. 그 규정에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듀크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지혜롭고 창조적이며 열정적으로 대응하며 도약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야망과 호기심, 재능과 인내력, 바른 인간성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아카데믹한 요소들 중에서 과외 활동 여부를 나타내는 extracurricular activities, 학생들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talent ability, 학생의 character, 퍼스널 퀄리티 등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준비하며 활동해온 여러 분야의 일들을 원서와 에세이 등을 통해서 잘 전달하시고요. 또한 자신 이외에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추천서와 인터뷰 등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듀크 대학의 경우에 카운슬러 선생님과 과목 선생님 2분 총 3장의 추천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외에 지원자 학생의 특별한 활동이나 재능에 대해서 입증해 줄 다른 분이 있고 그것이 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추가로 한 장 더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프로파일 듀크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